안녕하십니까. 새정시민주연합의 충주, 청주 출신 국회의원 변재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저하고 녹색소비자연대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텐트 그늘막에 대한 환경평가를 한 결과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게 된 취지는 캠핑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2010년도에 60만 명에 불과했던 캠핑류가 금년에는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캠핑용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의원실하고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검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녹색소비자연대에서 텐트 자체의 안전성과 품질을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텐트 그늘막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조사를 저희 의원실하고 공동으로 실시했습니다. 텐트 그늘막이라는 것이 아마 많이들 이용하실 겁니다. 한강변에 가서도 가족별로 다 텐트 그늘막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어떻게 본다면 현대인들한테 가정의 필수품처럼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소형 텐트 그늘막을 구입해서 아이들이 집안에서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경험이 있다, 이런 것을 구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녹색소비자연대가 공동으로 기획해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시중에서 유통된 텐트 그늘막 20개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라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제품의 객관적 선정을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사를 통해서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를 선정하였고, 특히 2014년도 신상품으로 출시되거나 2014년도 5월 기준으로 해당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기 상품 또는 추천 상품으로 소개된 제품을 선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의뢰해서 화학적, 물리적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폼알데히드 문제, 아릴아민 함유량 문제, 인열 강도 문제, 봉합 강도 문제, 자외선 차단 지수 문제, 염수 분수 시험 문제, 오염성 테스트, 지퍼의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빨 가로 인장 강도 문제, 왕목 개폐 내구도 테스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테스트하고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로 계신 박경 박사께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제품은 10개의 제품입니다. 텐트의 경우 포름알데하이드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름알데하이드는 암과 호흡기 장애, 또 알레르기 반응, 또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되는 유독물질입니다.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포름알데하이드가 상온에서 기체로 방출되어 작업장이나 실내 및 실외 환경의 공기를 오염시키면 흡입과 피부 접촉을 통해 인체의 유해성을 나타냅니다. 환경부는 2007년부터 직물 및 3세 이하 유아용 제품에 대해 포름알데히드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포름알데하이드로 인한 새집 증후군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 자재에 대한 포름알데하이드를 규정하는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을 개정하여 올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미국의 보건사회복지부의 국립독성 프로그램이 발표한 발암물질 보고서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인간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많은 역학조사 결과 포름알데히드는 인체에서 비인두암, 비강암, 또 림프 조혈대암, 백혈병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4년 8월 8일 발표한 자료에서도 미국 국립연구위원회 보고서에서도 포름알데하이드를 인간 발암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포름알데히드가 발암물질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기준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섬유 제품에서 방출되는 그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녹색소비자연대와 변재일 의원께서는 텐트의 경우 건축물과 같이 텐트 안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화학물질이 제품에 함유된 경우 공기 중에 기화되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의 텐트 그늘막을 포함한 텐트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과 함께 시험 방법 등 이에 대한 그 기준을 제정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20개 제품 중에서 13개 제품에서는 또 녹 등 전 제품에서 내구성이 미흡함이 조사되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KS 시험 방법에 따라 텐트 그늘막 홀대에 소금물을 뿌려 24시간 이후에 녹 발생 임무를 살펴보는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20개 제품 가운데 14개 제품에서 녹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20개 제품의 천연 내구성을 살펴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일부 미흡한 제품들이 조사되었습니다. 네, 지금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드린 대로 포름알데하이드라는 것이 발암물질로 확인된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텐트 같은 경우에는 후 처리를 통해서 이 포름알데하이드를 갖다 다 제거한 이후에 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후 처리를 하지 않아서 그것이 잔류한 상태로 시중에 유통시켰다는 것은 비록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없다 할지라도 기업인으로서 더욱 특히 아이들이나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제품 만드는 기업인 입장에서는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포름알데하이드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전 기준을 조속히 만들도록 정부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이런 물질이 아이들이 이용하는, 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제품 중에 잔류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확인된 만큼 해당 업체나 정부에서는 자발적인 리콜을 한다든지 그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정부 당국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잔류물질로 남아있는 경우에 이용자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실히 파악해서 국민한테 알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십시오.